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교과서 188페이지에 주제 45 일제를 놀라게 한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한 목숨 바쳐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의열투쟁을 표현해주는 내용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열투쟁은 의로움을 가지고 열렬히 투쟁한 건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의열투쟁이 다른 독립운동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의열활동이 테러와도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원래는 토론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의열활동은 친일파, 친일 매국노, 그 다음에 일제히 고위 관리들,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독립을 되찾기 위한 활동이었다. 선생님은 그래서 테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숭고한 희생의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 미리 보기 보시면 의열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단체를 중요하게 배웁니다. 하나는 의열단이고요. 하나는 한인애국단입니다. 두 단체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조선혁명선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이봉창과 윤봉길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의거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클립이 3클립 들어가 있는데 이 유튜브 저작권 정책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직접 이 영상이 저작권에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동영상을 다 찍고 인코딩을 해서 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봐야 알 수 있거든요. 뭐 SBS든 KBS든 이런 방송사에서 이 저작권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동영상을 잘 보고 왔냐고 얘기했는데 동영상이 안 보인다면 밑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링크 주소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주소를 보시고 아니면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들 링크 주소까지를 고민했지만 저작권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영상 속에 삽입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8페이지입니다. 교실 열기를 볼게요. 의열단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김산이라는 우리 독립운동가, 본명은 장지락입니다. 님 웨일스가 인터뷰하고 아리랑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된 그들은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이 지속하는 한 마음껏 생활하고 언제나 긴장하면서도 그 긴장을 풀기 위한 오락활동, 즐겁게 생활하고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의열단원들이 어떤 목표 아래 항상 죽음을 각오했을지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판서로 좀 정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영상 클립을 삽입하는 형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선생님 머리를 보면 점점 많이 길고 있죠. 빨리 미용실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선 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즐겁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내고 우리 최대한 빨리 얼굴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의열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은 만주에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봉으로 끝났네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쓰리봉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배우는 김원봉, 지난 시간에 배운 양세봉, 그리고 나중에 배웁니다. 김두봉까지 독립운동사의 쓰리봉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원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현상금이 걸려있던 분, 즉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가 가장 떨었던, 가장 잡고 싶어 했던, 그러나 여러분들 해방까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이동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비서들도 밀정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일제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루트를 갖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게 계속 비밀리에 움직이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산 김원봉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이 의열단이 중심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써준 게, 신채호가 쓴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8페이지에 좌측편에 잘 나와 있고, 이따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에 보면 여러분들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암살, 파괴, 폭동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 일제를 벌벌 떨게 만들고 손에 손을 잡고 민중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제를 끝장낼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신채호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물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을 쓰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냐면, 마찬가지로 교과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4대 목표, 5가지 파괴 대상, 그 다음에 7가지 여러분들 암살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의 고위 관리겠죠. 그 다음 조선 총독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친일 매국노들, 친일파, 매국노 이런 자들을 처단하려고 했었던 인물들이, 그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의열단원들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데 잠깐 짧게 적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혁, 여러분들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집어던진 사람인데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부산경찰서장이 여러분들 고문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 문서에. 그래서 고문서상으로 위조를 해갖고 보따리 2개 들고 일제가 그 경찰이 검문하는 데 가갖고 왜 왔냐 그러니까, 아유 서장님이 관심 있을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해서 바로 경찰서장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갖고 왔어요 이렇게 까는데, 여러분들 이 고문서 보따리를 푸는데 그 안에 폭탄을 숨겨놓은 것이죠. 폭탄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당시 부산경찰서장이 목숨을 잃게 되고, 박재혁도 다리를 잃었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재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인물들만 설명해 볼게요. 최수봉, 밀양경찰서에 투탄 의거를 벌였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 김익상을 또 좀 볼까요? 김익상.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의열단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갔다가 나는 살아 돌아올 거야.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살아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 가서 비석과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지는 않았어요. 비석과를 여러분들 원래 총독이 있으면 총독 옆에는 비서실이 있잖아요. 그 비석과를 총독실로 오인해갖고 거기다 폭탄 집어 던졌는데 안 터집니다. 나오면서 여러분들 회계과장실에 또 폭탄을 던졌는데 그건 터졌어요. 막 아수라장이 벌어졌겠죠. 조선 총독부 심장이 뚫린 거예요. 전기공으로 위장해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와갖고 여러분들 상해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황푸탄 의거라고 해서 육군 대장이었던 다나카가 이 대만을 거쳐서 여기로 온다, 상하이로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거기에서도 폭탄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근데 불발로 실패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인물 김익상이고요. 그 다음에 김상옥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총을 잘 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혈포의 사나이. 여러분들 당시에 권총이 6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육혈포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고, 여러분들 그 밀정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잘라가지고 왔는데, 그 영화에서 초반에 김장옥으로 나오는 게 이 김상옥을 그린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잡힐 때 경찰이 1000명 이상이 동원된 것 같아요. 기록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하지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의 경찰이 김상옥 하나 잡으려고. 근데 육혈포 가지고 이 육혈포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일제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집어 던진 인물 바로 김상옥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다음은 이제 김지섭입니다. 일본 궁성에다가 폭탄을 집어 던졌고, 마지막으로 또 들어둬야 될 인물 나석주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선생님이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좀 더 살을 붙이면요, 이 나석주라는 인물은 식산은행에 가서 폭탄을 집어 던집니다. 불발이 나죠. 그러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어떤 공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중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그 토지조사 사업을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식산은행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호원 쏘고 올라가고 바로 폭탄을 2층에 문서대장 보관하고 있으니까 2층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토지대장 보관된 곳을. 근데 또 불발이 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이 만든 폭탄은 불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어디다 실험을 해보는 순간 저놈이 폭탄 만들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발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나석주는 모두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집어던지고 나왔는데 또 터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나오면서 이제 일경이 따라 붙거든요. 일제 경찰들이 총격을 벌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권총 자결을 시도했고 권총 맞은 상태에서 잡혀갔다가 숨을 거두게 되시는 분이 바로 나석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열단이 의로움을 가지고 열렬히 투쟁하고 이렇게 폭탄을 집어 던짐으로써 우리 독립운동이 살아있어. 우리 같이 민중이 직접 혁명으로 독립을 일궈야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경찰서장, 조선총독부 이렇게 타격을 입혔지만 수장들만 교체가 되고 계속 식민지배는 연장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에 휩싸입니다. 결국 의열단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안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조직적인 항일 투쟁 노선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여러분들 조직적 항일 투쟁 노선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독립군을 만들어야 된다. 군 조직을 만들어서 군대를 키워서 일거에 밀고 들어가서 일제를 끝장내야 돼. 이렇게 봤던 것이 바로 조직적 항일 투쟁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황푸군관학교라고 중국 국민당이 광저우에 세웠어요. 이 황푸군관학교에 이 의열단원들이 입학을 해요. 우리가 먼저 간부가 돼야 되잖아요. 장교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독립군들을 양성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김원봉은 장제스랑도 친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요.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서 이 군대의 장교들을 양성해 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서 한 꼭지 따로 배울 건데 여러분들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거든요. 1935년에요. 김원봉이 중국 관내에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뭉치는 당을 조직하자라고 하면서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민족혁명당이에요. 따로 배울 겁니다.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했다는 사실까지. 즉 여러분들 의열단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 의열투쟁으로 의열투쟁의 중심을 두고 그걸 통해서 민중들이 깨어나면 같이 손을 잡고 몰아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달라진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조직적 항일 투쟁 노선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인 애국단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의열 투쟁이 교과서 189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인 애국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인 애국단을 살펴볼게요. 자,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주에서 만든 조직이라면 한인 애국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 독립운동의 두 축이 나오네요.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들 왜 만들었을까요? 한인애국단. 당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단체의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힘이 약해져 있었어. 아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사이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만보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거든요.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갖고 와야 되겠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과 힘을 합칠 수 있는 우리가 일제와 같이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중요한 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뭔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대한 목표, 의기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인애국단에서는 두 분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 이봉창입니다. 이봉창. 여러분들 이 이봉창은 190페이지에 사파로도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래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황국신민, 일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식 이름도 바꾸고 미리 벌써부터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언제나 2등 신민이라는 거죠. 한계를 느끼고 안 되겠다. 나는 놀 만큼 놀았고 할 만큼 했는데 일제의 2등 신민밖에 안 될 거라면 차라리 나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해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을 만났을 때 김구 선생님 주변에서는 다 이봉창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저 사람 다 일본 복장하고 다니고 알아보니까 일제에 엄청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독립운동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구 선생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봉창이 어떻게 해요? 일왕을 직접 겨냥하는 도쿄에 가갖고 여러분들 일본 국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그 일본 국왕을 사살하지는 못했지만 일본 국왕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깜짝 놀랐다. 일본이 정말로 깜짝 놀랐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봉창에 대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봉창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집어던졌다 라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하이 지역에, 중국 상하이 지역의 신문사에서 중국 신문이 이봉창의 의거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본 국왕에게 한인 이봉창이라는 자가 폭탄을 집어던졌는데 아쉽게도 일본 국왕이 무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는데 그게 되게 아쉬웠다라고 설명했더니 호시탐탐 중국 침략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이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상하이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하이 사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삽시간에 여러분들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침략에 대한 이제 초석을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중국 아무것도 아니네 막 굉장히 들떠요. 만주도 이미 차지했고 상하이도 점령했고, 그래서 일본 국왕의 생일인 날에 여러분들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 지네들은 승리했으니까 기념식을 열게 되거든요. 그 기념식장에 여러분들 폭탄을 던진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윤봉길입니다. 도시락 폭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폭탄은 이따가 여러분 모형을 보여드리겠지만 PPT에서 폭탄 2개를 준비했죠. 하나는 여러분들 도시락 폭탄이었고 하나는 수통 폭탄이었는데, 실제로 던진 건 수통 폭탄이고, 여러분들 이게 엄청 제대로 터지죠. 그래서 당시 단상 위에 있던 일제 고위 관리들, 특히 실학과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 목숨을 잃게 되고 뭐 실명하는 애도 있고 다리가 하나 날아가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 바로 윤봉길의 의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봉길이 이렇게 의거를 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네. 물론 김구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련성을 끊기 위해서 당시에 한인애국단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사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김구가 세웠다는 점에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인물이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게다가요, 여러분들,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인 청년 한 명이 해내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때까지 막 반한 감정도 있었고, 일본이 이걸 조작했거든요. 중국인과 한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래야 일제가 지배하고 침략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반한 감정이 일거에 사라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윤봉길의 의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당 정부는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여러분들 줄여서 적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잖아요. 이 한국광복군이 중국 내에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자국 내에 다른 나라의 군사조직이 있는 걸 허용하겠어요?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윤봉길의 의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광복군 창설까지 여러분들 한국광복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한국광복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한인애국단, 의열단과 좀 대비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김구 선생, 그 다음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그로 인해서 중국 내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윤봉길 의거에 대한 영상도 준비했는데 미처 그 얘기를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윤봉길 의거 영상을 보고 PP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신채호가 제시한 민중혁명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고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신채호 선생께서는 민중혁명, 함께 손잡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본 통치를 타도하자까지 했고요.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민족주의 사학하면서 나왔잖아요. 독사실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근데 신채호 선생이 이 민족주의에서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나키스트까지 가요. 아나키즘까지 연구를 하십니다. 아나키즘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번역을 하면 여러분 무정부주의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라서 좀 무정부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아나키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을 지배하는 모든 조직과 권력을 거부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아나키즘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관리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러더라.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조직이 있다면, 국가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배하는 모든 조직과 권력은 필요 없어. 이것은 사람을 억압하게 돼. 이렇게 봤던 것이 바로 아나키즘이다.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의열단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분들 다 설명했잖아요. 4대 목표, 5가지 파괴 대상, 7가지 암살 대상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이렇게 조직적인 항일 투쟁으로 여러분들 발전해 간다는 모습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즉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의열투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내 강우규 의사 여러분들 조선 총독 3대 총독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돼서 오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서울역에서 내리는데 이때 폭탄을 하나 집어 던져주죠.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총독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여러분들 당시 나이가 65세였어요. 당시 65세라면 여러분들 거의 진짜 노인 중에 노인이거든요. 지금은 65세시면 엄청 젊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노인 중에 노인이야. 그래서 한동안 이 총독에게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잡지를 못합니다. 설마 65세의 노인이 던졌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탐문 수사를 통해서 잡혀가셔서 옥고를 치르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사형장이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 거기에서 순국하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저기 서울역 구역사에 가시면 이렇게 강우규 의사 동상이 서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남자현 의사의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화 암살 때문에 유명하죠. 이 전지현이 역할을 담당한 게 사실상 남자현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거죠. 조선 총독 암살 작전에도 참여했고 일본 관동군 사령관 암살 계획이 발각돼서 순국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기록도 많이 안 남아있는 탓도 있지만 이 발굴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또한 많이 발굴해내고 포상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타이완에서는 조명하가 여러분들 일본 육군 대장을 동무등 칼로 저격하려고 했고 결국 이때의 부상으로 육군 대장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열단은 아니니까 한인 애국단도 아니니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던 의열투쟁의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인 애국단 여러분들 보셨죠?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님이고요. 옆에 윤봉길 의사가 사용한 폭탄의 모형입니다. 도시락 폭탄 그리고 이렇게 수통 폭탄. 이 당시에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부, 2부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행사가 오래 치러질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지참하시오. 그래서 도시락 모양으로 폭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교실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은 만주 지역에서 누구를 중심으로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김원봉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하지만 노선이 변경되었다. 1935년 그리고 노선이 변경되어서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김원봉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음 한참 좀 있어야 되겠지만 다음 꼭지에서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한인애국단 김구가 조직했고요. 이봉창, 일본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하게 되면서 한국 광복군을 중국 내에서 조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친구들.